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력 박사 이효입니다. 아, 네, 박사님. 지난 네트워크의 진화. 네, 2시간에 걸쳐서, 2타임에 걸쳐서 네트워크의 진화, 진화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신다 그래서 잘 얘기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말 팻 프로토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부가가치와 세상을 정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고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진화를 그 다음 우리가 만나봐야 될까요? 예, 원래 진화 시리즈를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가 셀프 모티베이트 해가지고 예, 한번 진화 시리즈 한 번 더 가려고 하는데 유저의 진화, 사용자의 진화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책을 쓰고 있는 내용인데 사용자의 진화. 이게 사용자, 유저의 개념이 언제부터 나왔다라고 보세요? 유저의 개념. 꽤 오래된 거 아닐까요? 뭐 우리가 산업화를 겪은 이후부터는 일단 이용자, 사용자, 유저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제 한번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뭐 여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저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인터넷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라고 하면 그렇죠. 유저라는 말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시대에 등장했다고 봐야죠. 그 이제 유저의 진화를 오늘은 얘기를 할 건데 그 인터넷 이전 시대에는 그냥 판매자, 구매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는 영어 표현하면 이제 커스터머, 에이전트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있었는데 그 유저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나오다 보니까 다 무료야. 검색, 뭐 이런 거, 뭐 소셜 미디어, 동영상 보고 이게 다 무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개념이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고 사용자 기반이 충분히 커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돈은 우리가 딴 고객으로부터 벌게. 그 고객이 이제 광고 뭐 주나 이런 분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유저와 커스터머의 구분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구분이 생기면서 그런 인터넷 사업자들이 유저 확보, 커스터머 확보에 그 길을 쓴 게 아니라 유저 확보에 점점 그 길을 쓰고 유저들이 쌓이고 그 유저들이 글을 쓰고 동영상을 만들고 뭐 소셜미디어 컨텐츠 올리면서 그걸 퍼뜨리고 그런 기반이 되니까 아 이거는 광고 플랫폼으로 괜찮다 해가지고 저기 그 제3의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매출도 일으키고 거기에 그 광고주로부터 돈을 번 거 가지고 유저들에게 계속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야 검색 이런 정보를 우리가 무료로 찾아 이런 좋은 동영상을 무료로 봐 이런 소셜 미디어를 무료로 봐 하면서 우리가 열광을 했어요. 유저 입장에서. 그러면서 10년, 20년이 지났거든요. 인터넷 시대가. 20년이 지나면서 유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뭐 우리가 저기 그 구글 많이 검색해줘가지고 구글의 가치가 커졌는데 왜 누구만 돈 벌어? 유저들이 각성한 거죠. 유저들이 각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북에 콘텐츠 올려가지고 키웠는데 왜 페이스북에 주크버그랑 초기 투자자들만 돈 벌어? 피터 틸만 돈 벌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에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올렸는데 왜 구글이 저렇게 돈을 벌고 왜 투자자들만 돈 벌어? 하면서 유저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걸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처음에는 커스터머만 있었는데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고객, 커스터머와 유저 개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세상이 오게 되면서 이제 스팀잇부터 촉발된 야, 우리가 키웠는데 왜 우리가 네트워크의 가치를 우리가 공유를 못해? 우리 때문에 컸는데 그러면서 유저가 아 내가 그 플랫폼을 키운 컨트리뷰터, 기여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저의 인식도 변화가 있고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쭉 좀 이제 그 이전 내용이 회상이 되면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제 입장에서 조금 더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인터넷이 되면서 무료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게 사실이고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근데 그 전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PC 통신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PC 통신 시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중간 단계가 이제 한국만의 좀 특성이었을 수도 있고 해외에도 있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PC 통신이라는 게 있었고 이거는 전 세계가
연결된 건 아니지만 네. 특정 그 통신사의 유저들에게 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월 비용을 내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권한을 주는 형태였던 채팅할 거죠. 수 있는. 네. 그리고 채팅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기반.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대부분 통신사라든지 거쪽에서 준비를 해놓고 유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그거를 받아보는 역할에만 그쳤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10,000원씩을 내는 일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이제 무료로 쓰게 돼서 처음에는 너무 고마웠던 거죠. 너무 이걸 공짜로 써도 돼? 근데 그것도 사실 맨 처음엔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별거 없어서 너무 뭐 없고 없어.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공부 제대로 하고 진짜 자료 찾아보려면 어디 가야 되는 줄 알아? 국회 도서관 가야 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국회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석사 논문인가 박사 논문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야 인터넷 봐봤자 쓰레기밖에 없고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은 다 국회 도서관 가야 돼 그랬는데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너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질의 정보들이 늘어났고 근데 그 양질의 정보라는 거에 이 박사님 말씀처럼 그게 결국은 구글이나 네이버가 본인들만의 힘으로 늘린 게 아니라 대부분 사용자들의 힘을 빌려서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는 만족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우리가 다 기여했는데 그렇죠. 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왜 주커버그가 다 가져가고 레리 페이지가 다 가져가느냐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고요. 그 말씀대로 그다음 블록체인이 등장하고 나서는 스팀잇이 이런 거 이제 촉발을 시켜줬죠. 네, 거기서 정치 차별화. 스팀잇 같은 경우에 이유 박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팀잇이 굉장히 고품질의 유저인 거죠. 왜냐면 콘텐츠를 직접 쓰고 영상 콘텐츠를 직접 올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스팀잇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 댓글만 쓰거나 큐레이션만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눈팅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용자와 기여자의 차이가 있고 기여자 내에서도 기여도라는 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로 가고 있는 거고 그 구분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인 세상이다, 생태계다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정확히 잘 보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그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유저들도 이제 현명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저들이 내가 기여자라는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그 지금부터 나오는 어떤 인터넷 서비스들, 모바일 서비스들은 이런 바뀐 유저 인식에 맞게끔 서비스를 기획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전에 그냥 무료로 쓰는 것만으로 좋아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공짜니까 대충 제공에는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가 기여자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서비스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된 그런 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모멘텀 된 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자세히 안 썼지만, 뭐냐면, 일단은, 스팀잇 같은 경우도 스팀잇이 그 아이디어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도한 게 아니라 레딧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네, 거기서 스팀 백스에 보면 예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레딧 언급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레딧이 우리 커뮤니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식으로 보상해 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Y 컴비네이터의 샘 헬트만이 강하게 그걸 주장을 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레딧 코인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 이유와 절차적 이유들로 이게 이제 안 되게끔 그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무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T모바일에서도 야 주식으로 보상을 주면 어떻겠냐라고 강하게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 배경에는 주식으로 주다 보면은 주식이 이제 여러 국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주주들이 여러 국적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국가 간 세금 체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기여 이슈, 증여세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 간의 거래는 환전, 외화 송금의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그때는 시도를 못하고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사용자에 대해서 같은 우리 그 기여자로 인식하는 것을 주식으로 주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크립토는 탈국가, 탈중앙, 그다음에 그 국가 간의 자유로운 거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자유롭다 보니까 블록체인, 크립토가 나오게 되면서 기여자에 대한 보상이 주식 보상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이
그 사용자 측에서도 점점 커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말씀 하나만 또 이렇게 덧붙이자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요 정도 시점에서 아까 그렇게 사상적으로 진보한 생각을 했었던 거죠. 레딧도 잠깐 생각했었던 거고 그 티모바일이나 이런 데도 했었는데 사실 제도 그동안에 있던 제도들은 한 여기 시점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대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금융 지식이나 우리의 법적 가이드라인과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생태계의 어떤 비전 혹은 방식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아예 다른 생태계로 가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유저의 어떤 진화 측면을 얘기했는데요. 일단 그렇게 바뀐 유저의 환경에 맞게끔 서비스도 기획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유저의 진화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